이제 금리 수준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집 사려고 하시는 최근 거래량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뭐 세금이다, 정책이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최근 뭐 세금에 대한 제도 개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금리나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완화한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공시 가격도 약간 좀 떨어뜨리고 해서 세금도 낮춰주고 거래세인 양도세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든가 소득세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취등록세 같은 것을 조금 이제 완화를 하는 것들을 해서 시장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 저는 반대로 본다면 정부가 왜 규제 완화를 할고 정부가 왜 규제 강화를 할까? 규제 강화하는 거는 오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규제 완화하는 건 떨어질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 정책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닌 거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 금리라든가 이런 거시 변수가 실제로 주택 시장이라든가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말 복잡다양한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뭐 공급 정책, 그다음에 조세 정책, 금융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금리 내려가고 유동성 많아지면 집값 오를 거고, 금리 올라가고 유동성이 좀 약간 옥죄기가 돼 있으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고, 이렇게 되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 하는데 훨씬 더 편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예전에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막 너무 막 복잡하게 가르쳐주고 하면은 진짜 머리에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 그 상승세를 타고 별의별 막 기법부터 해가지고 뭘 봐라, 뭘 어떤 변수를 봐라 했는데 네. 오늘 딱 봤을 때는 금리하고 유동성만 보면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뭐 한 7, 80점 이상 정도의 투자 그 사이클이라든지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타이밍은 그렇고요. 거기다 아까 뭐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또 개별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 좀 보태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상당한 확률 높은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